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의 박상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of Soil Concrete Containing Biological Slag Powder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내용,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가장 핫한 이슈는 싱크홀로 불리우는 집안 함몰 또는 도로 함몰일 것입니다.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되어 발생한 치마 및 동공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 함몰 발생 건수는 2010년도 409건에서 2013년도에는 754건으로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2만 6,591km이며 이 중 싱크홀의 가능성이 높은 20년 이상의 관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수관에 대한 성능 개선책이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하수관거의 설치 현장은 연평균 한 5.1%씩 증가했고요. 하수관 전체 시장도 연평균 3.7% 성장해서 2014년도 세출액 1조 7천억 원, BTL 등 민간 투자분을 고려하면 약 2조 2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반면 콘크리트관이죠. 흉관하고 VR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매출액이 1,900억 정도로 연평균 0.24% 증가에 그쳐서 하수관 전체 시장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콘크리트관인 흉관과 VR관 제조업체가 전국에 50개가 채 되지 않고요. 평균 40억 정도의 매출하액을 올리고 있는 영세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콘크리트관의 성능이 부족해서 경쟁 관종이죠. 특히 PE관이나 PVC관 같은 연성관과의 성능과 경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종별 점유율을 보면은 콘크리트 강성관인 흉관이 VR관하고 합쳐가지고요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만 따로 떼서 신설 구간의 관종별 길이만 살펴보면 연성관인 PE관과 PVC관이 81%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에 흉관과 VR관은 3%에 그쳐서 하수관 시장에서 타관종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PE나 PVC 같은 연성관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한 콘크리트 관이지만 이게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종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하중을 크게 받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큰 힘을 저항해 줄 수 있는 강성관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가 되고요. 특히 또 이러한 구간에서 도로 함몰이 굉장히 빈번한 구간이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콘크리트 강성관의 성능 개선은 여전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4년도 건기원의 송호면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수관의 기대 수명과 초기 공사비가 거의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구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콘크리트 강성관의 가격 경쟁력을 또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직선을 보시면 아래쪽의 연구 목표를 설정해서 이 부분에 맞는 설정을 성능 향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동일한 공사비, 그러니까 크게 비용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콘크리트의 강성관이 50% 이상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료 모델을 찾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명 자체를 한 30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 하수관을 만들자라는 게 일단은 목표였습니다. 콘크리트 강성관의 수명이 그렇게 저하되는 문제는 주로 이제 황화수소, 황산 이런 생화학적 부식 열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내화학성이 굉장히 취약하고 내구성이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저희가 주목한 기술들 중에는 그 마그네시아 인산염 복합체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마그네시아 인산염 복합체 기술은 1997년도에 미국의 국립 알곤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20세기 100대 발명품에 선정된 유명한 기술입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강도 및 내화학성 또는 수밀성들이 굉장히 우수해서 방사선 차폐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고요. 이 재료의 주된 성분은 크게 산화마그네슘, 인산염 그리고 화산재인데, 특히 이제 산화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순수한 산화마그네슘이나 인산염 이런 것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순수 재료를 그대로를 적용하기는 연구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폐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주목하게 된 재료가 바로 이 페로니켈 슬래그라는 재료입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주 원료죠. 그 페로니켈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 부산물인데, 이 포스코죠. 그 포스코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SNNC가 광양에서 이 페로니켈 제조 공장을 만들면서 연간 한 100만 통씩 이걸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SF 2790을 통해 가지고 주식회사 SR에서 이거를 이제 이 폐기물들을 장골재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골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분쇄하게 되는데, 그 분쇄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10% 미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활용처를 찾지 못해서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거의 뭐 저렴한 가격으로 이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산화규소가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앞에서 살펴봤던 산화마그네슘 이런 것도 35% 정도로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콘크리트, 시멘트의 어떤 혼화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재료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철 금속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을 하지 않고 결합제로 바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미분화해서 소위 메카노케미칼 활성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고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내산성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소재가 되는 페로니켈 슬래그 미분은 주식회사 SNNC에서 나온 그 페로니켈 슬래그를 한라 시멘트 분쇄기로 분쇄를 해가지고요, 20톤 정도 일단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재료는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신소재 사업팀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소재로 현재 굉장히 다양한 혼화 재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연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라에서 가져온 그 B1이라는, 저희가 이제 B1이라고 얘기했는데, B1의 경우는 밀도가 3.23이고 분말도가 3,560 정도였고요. 센티미터 제곱 퍼 그램.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 중인 원심 분리 방식의 미분쇄기로 2차 분쇄한 B2의 경우에는 밀도가 3.04, 분말도는 4,840cm 퍼 제곱 퍼 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서너 번 더 미분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분말도가 좀 높아지게 되는데요. B3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밀도는 3.02가 되고 분말도는 6.88 정도까지 높였습니다. 주요 화학 성분으로는 실리카, 산화철, 알루미나, 산화마그네슘 등이 있었고요. 사용된 시멘트는 밀도 3.14, 분말도 3510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였습니다. 장골재는 천연장골재 S1, 부순장골재 S2, 그리고 한 8mm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는 석분이죠. 이렇게 S3 이렇게 세 가지를 혼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10편은 이제 저희가 이
콘크리트 관이죠. 콘크리트 관 중에서 이제 VR관이라고 있는데 진동 전압 방식으로 만드는 관입니다. 이제 건식 제작 공정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VR관에다 적용시키는 것을 저희가 연구의 목표로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VR관의 제작 방식하고 동일한 건식 제작 공정인 진동 전압 방식을 활용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시편 제작용 소형 진동 전압기를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장치는 초당 진동수가 60Hz 그리고 5.5에서 5.9 정도 그 메가파스칼 정도의 힘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편을 제작을 하는데요. 시편의 제작 방법은 첫 단계에서 모르타르 믹서기로 재료를 혼합하고 난 다음에 1분 30초간 혼합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 전압 선형기로 혼합한 시료를 투입을 해가지고 한 1분 30초간 전압을 해가지고요. 아까 말했던 5.5에서 5.9 정도의 압력으로 전압을 하고 진동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압을 제거를 하고 시험편을 타령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건식으로 우리가 시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타령을 하고 난 다음에 항온항습기로 바로 넣어서요. 2시간 동안 25도씨에서 65도씨 정도로 완만하게 온도를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6시간 동안 한 65도씨 정도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25도씨로 다시 또 온도를 하강하는 이러한 사이클로 증기양생을 실시했는데요. 이런 증기양생의 사이클은 사실은 KSF 4402에 따른 규정을 따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시험하기 전에 이제 프리 시험 그 전 단계로 배합 비율 결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물성 시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생산 방식에 따라서 물 시멘트비 그리고 페로니케 슬래그 치환 비율, 양생 시간, 방법, 그다음 헌화제의 첨가 비율, 그다음에 뭐 분말도, 인산염과 플라이애쉬의 영향, 장골재의 종류와 시멘트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변수로 해가지고요. 다양한 기초적인 실험을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배합비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로니케 슬래그는 분말도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눠가지고 B1, B2, B3로 했고요. 페로니케 슬래그는 저희가 혼합을 해보면 20에서 한 넓게 봐도 60%이 범위 안에서 보통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고 그거보다 적거나 그거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흔히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20%, 40%, 60%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변화를 시킨 시편을 가지고서 그래서 총 9개 배합 그리고 OPC 이제 플레인 배합이라고 하는 OPC까지 총 10개의 실험용 기초 배합비를 도출을 해가지고 시편을 제작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압축 강도 시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 재령은 1, 7, 14, 28일에서 ASTM-C 3480하고 KS404에 따라서 압축 강도 시험을 했습니다. 40, 40, 160 모르타르용 흰강도 시편을 이용을 했고요. 흰강도 시편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쪼개진 조각을 이용해서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내구성을 측정을 했는데 일단 뭐 대표적인 내구성 측정 시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염화물 이온 침투 전화량 측정 시험을 저희가 ASTM-C 1202-10과 KSF2711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질은 100mm, 두께 50mm 원통형 시험편을 대상으로 7일하고 28일에 수행을 했고요. 재령 시험편의 윗면과 면하고 있는 시험셀을 3% NaCl 용액으로 채우고요. 전원 공급 장치에 응급부에 연결했고 시험셀의 다른 쪽은 0.3 노르말 농도 NaOH 용액을 채워서 전원 공급 장치의 양극부에 연결을 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서 6 플러스 마이너스 0.1V로 전압을 맞추고 초기 전류값을 측정해가지고 30분 간격으로 6시간 동안 전류값을 측정한 후에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연속된 곡선으로 그리고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해서 총 6시간 동안의 통과 전화량을 결정하였습니다. 화학적 저항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STM-C 267-97 B방법에 기초를 해가지고요. 내화학성에 따른 중량 변화 그리고 상대 압축 강도 B 이런 것들을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50, 50, 50mm 이렇게 시편을 사용을 했고요.
28일 동안 양생을 시키고 난 이후에 수조에다가 담궜는데 5% 항산 용액 수조에다가 담궈서 거기서 시한편을 침지시켜 가지고요 56일 정도까지 중량 변화, 압축 광대 변화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성분 분석을 해서 XRD하고 샘 분석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압축 강도 시험 결과 재령에 따른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요. 동일한 강도에서 당연히 이제 재령에 따라서 강도가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배합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FNS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압축 강도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예, 많이 하면은. 그리고 사실은 분말도가 높아지면은 강도가 좀 증가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뚜렷한 그 분말도에 따른 강도 증진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강도 증진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강도 증진율은 이제 OPC에 비해서 페로니켈 슬래그를 혼합했을 때 증진율이 굉장히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혼합 비율이 치환 비율이 높을수록 이 강도가 증진되는 증진율 자체는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또 시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을 했는데요. 통과저항화량 절대값을 기준으로 보면은 재령 28에서 OPC는 4,582쿨롱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등급 기준으로 따르면 투과성이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값을 100%로 기준으로 해갖고 상대 비율로 저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28일 경우에 B1의 경우에는 20% 치환할 때 한 49% 정도, B2의 경우는 47%, B3의 경우 52%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말도에 따른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재령 56일에서는 40% 치환 시 B1의 경우에는 53%, B2의 경우에는 45%, B3의 경우에 66% 정도였는데 분말도 향상으로 한 통과저항이 감소했고요. B3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을 통해 가지고 페로니켈 슬래그 혼합 시 염화물 침투 저항성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황산 침지 내화학성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시험 편을 이제 육안으로 관찰한 모양을 봐도 OPC에 비해서 FNS 즉 페로니켈 슬래그를 치환했을수록 굉장히 표면의 부식 정도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중량이 변하는 비율을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편을 집어넣게 되면 황산을 흡수하게 되니까 중량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한 7% 정도 처음에 중량이 약간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중량이 유지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상태가 열화가 되게 되면 중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OPC의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중량이 많이 줄어드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한 5주 정도 됐을 때요. 35일 정도 되는 5주 정도가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만 페로니켈 슬래그를 혼합한 시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중량 변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또 페로니켈 슬래그의 추한 비율이 높을수록 굉장히 이 중량의 감소 비율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치환 비율의 분말도에 상관없이 치환 비율이 60%인 상위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진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표면에 굉장히 두꺼운 막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도 변화비를 살펴봤는데요. 조기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6주간 이제 실험을 쭉 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OPC에 비해서 이제 강도가 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까 중량 변화비의 실험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20%, 40%, 60%는 비율을 나타냈고요. 이거는 분말도가 B1인 경우, 이것도 B2인 경우죠. 이거는 그리고 B3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동일한 상태로 그런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다만 이제 이 분말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이 떨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의 강도가 아무래도 조금 적었기 때문에 초기 강도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율도 좀 줄어드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강도가 떨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페로니켈 슬래그의 치환 비율이 높을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XRD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령에 따라서도 했고, 그리고 얘를 이제 침지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함께 이렇게 쭉 측정을 해갖고 각 재료별로 이렇게 배합별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XRD 분석 결과를 보면은 OPC하고 어쨌든 FNS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성 성분에서는 석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탄산칼슘이죠. CaCO3나 그다음에 C3에서 C2에서 같은 시멘트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시편에서 검출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재령 7일이 되면서부터는 재령 1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그런 아노타이트, 그 다음에 B3FN60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좀 검출이 됐습니다. 크리노클로르라고 하는 것도 한 13% 검출되는 것. 아노타이트나 크리노클로르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규산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FNS에 실리카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실리카 성분을 이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B3에서만 사실은 크리노클로르 같은 경우에는 생성이 되는데 이게 MgO 성분도 관련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말도가 높기 때문에 재령 7일에 얘는 좀 빨리 반응을 했습니다만 재령 28일이 되면서부터는 OPC를 제외한 B1, B2, B3 나머지 전부에서도 이제 크리노클로르 성분이 다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베르니케 슬래그에서 고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지 7일 후에는 XRD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편에서 석고가 많이 검출이 됩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침지의 시편 표면에 굉장히 흰색 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석고로 보여지고요. OPC의 경우에는 20% 정도 되는데 FNS의 경우에는 평균 30% 이상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B3FN20의 경우에는 53%가 검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FNS의 경우 이렇게 아노타이트, 크리노클로르 같은 규산염 검출량이 많았고 규산염이 아무래도 산에 대한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 구조의 특성상 페르니케 슬래그를 혼합하는 경우에 내화학 성능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걸 샘 통해 가지고 이제 샘 통해서 실제 수화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분말도가 다른 세 가지 FNS, B1, B2, B3의 치환율을 변화시켜 가지고 진동전압 방식으로 제작한 모르타르 시편의 재령에 따른 강도 및 내화학성 시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축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으로 FNS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좀 감소했지만 강도 증진율은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염화물 이온 통과 전하량은 재령 28일 기준으로 비온 사용 시 OPC와 비교해서 47.8에서 49.4% 범위를 감소했고 지원율 20% 정도에서 최소값을 나타냈다. B2 사용할 경우에는 OPC 대비 40.6에서 65.2% 범위를 감소했고 이것도 치환율 20% 정도에서 최소값을 나타냈는데 B3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동일한 치환율의 B1과 비교하면 그래도 0.9에서 15.2% 평균적으로 7.2% 정도 통과 전환량이 감소되는 걸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분말도의 향상 효과로 보여진다. 내황산 저항성은 침주 50률을 기준으로 중량 감소 변화 비율은 106에서 107%로 모두 FNS 치환율 60%가 가장 낮았고요. 그 다음에 40%, 20% 정도 이렇게 해서 치환 비율이 높을수록 중량 감소 변화 비율이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OPC에 비해서. 강도 감소율도 그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OPC 같은 경우에는 침지 전 압축 강도 기준으로 58% 정도 강도 감소했지만 FNS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밖에 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내화학성에 강한 저항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XRD 분석 결과 실리카가 포함된 규산염 무기물이죠. 아노타이트하고 크리노클로로 이런 것들이 검출된 부분들, 많이 검출된 것들이 내화학 성능 개선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강도 및 내화학 저항성 평가 시험에서 어쨌든 B1, B2, B3가 기존 OPC에 비해서 상당히 내화학 저항성 및 내구성의 성능 형성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FNS 치원율이 또 증가할수록 화학적 저항 성능은 더욱더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